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첫인사가 오랜만이라는 인사여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많이 바빴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과 배움들을 터득하는 것들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잡담을 하고 시작하자면,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시크릿 관련 카페에 있거나 혹은 시크릿 관련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답답함 같은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시크릿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나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에 많은 분들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런히는 아니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영상을 하나둘 올리면서 지금까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을 땐 감사함을 잘 모르게 되죠. 그렇게 그냥 나의 생각들을 나누고자 만든 채널을,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1,5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참 바쁘다는 핑계로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은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게 자기계발서든 아니든 어떤 장르의 책이건 늘 거기서 생각의 법칙, 시크릿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그런 이야기예요. 책들을 읽다 보면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소설책들에서도 이 사람은 생각의 법칙을 알고 그걸 적용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작가들이 꽤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 이루어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불 외듯이 줄줄줄 그러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잘 브랜딩해서 더 많은 유명세를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동기부여 강사들보다는 그냥 조용히 생각의 법칙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능력을 키워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명의 작가는 후자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바로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르만 헤세 하면 참 많은 대표작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데미안이에요. 이 책에는 많은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무교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이거든요. 다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느낀 것은, 이 작가는 시크릿에 대해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데미안은 참 신비롭고도 묘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시크릿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린 실제로 막스 데미안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빌 고다드 책에 나오는 압둘라나 호오포노포노 책에 나오는 모르나 여사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미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집중 같은 것을 비슷하게 하는데, 싱클레어는 상황이 신기하게 흘러가서 데미안과 자기가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시점부터 교실에서 어느 순간 둘의 자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데미안이 자기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을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작중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나는 그 당시의 일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서로에게 흥미를 느꼈을 때부터 넌 나에게로 점점 가까이 왔지. 그런데 그건 왜 그랬어? 처음부터 바로 내 옆에 앉지 않고 몇 번은 내 앞에 앉았잖아. 처음 자리를 옮길 때에는 나 스스로도 어디에 앉고 싶은 건지 알지 못했어. 난 그저 뒤쪽으로 가고 싶다고 느꼈을 뿐이었지. 네 옆에 앉아야겠다는 게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또 너의 의지도 동시에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어. 내가 네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내 소원을 이제 반쯤 이뤘다고 느꼈어. 내가 네 옆에 앉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걸 인식한 거지. 나는 그때 단순히 내가 원하던 걸 실행했을 뿐이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네 옆에 앉은 거지. 나와 자리를 바꿨던 아이는 좀 이상하다 느꼈을 뿐 전혀 상관하지 않았거든. 신부님은 분명 한 번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야. 예를 들면 신부님은 나와 관련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을 거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고 D자로 시작되는 이름의 내가 뒤쪽에 S자 사이에 앉아있는 건 맞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나 내 의지가 자꾸 그 의혹을 반대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부님의 의식이 미치지 못한 거야. 이 대화는 시크릿의 측면으로 보면 짝꿍 시크릿, 원하는 사람과 가까이에 앉는 법, 가까워지는 법에 대한 시크릿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시크릿을 실행하고 배워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현실로 펼쳐진 것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은 소설의 형식을 취했지만 저에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이 책의 후반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엄마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사랑하게 되고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지도 않는 소원에 정신을 잃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 소원을 바라거나 아니면 완전하고 올바르게 바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원을 이루려고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이 들도록 소망할 수 있다면 그땐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신은 소원하면서도 다시 후회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한 전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는 별에 반한 젊은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별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는 충족될 희망도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바닷가의 높은 벼랑위로 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별을 너무 안고 싶은 나머지 허공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허공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다 하고 번개처럼 생각했다. 그는 바닷가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순간에 단단하고 확실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정신력이 있었다면 그는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별과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터였다. 에바 부인은 말합니다.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요구해서도 안 되지요. 사랑은 자신의 내부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게 되면 나는 가겠어요. 나는 아무런 선물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획득당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들입니다. 두 번째 작가는 리처드 바크입니다. 갈매기의 꿈의 저자이죠. 갈매기의 꿈은 학창시절에 항상 친구들이 한두 명쯤은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었던 고전 명작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명작으로 손에 꼽히기도 하는데요. 리처드 바크의 책은 제가 갈매기의 꿈, 환상 이 두 가지 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매기의 꿈 이 책은 비유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시크릿의 법칙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제가 빌려 읽고 소장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책인 환상은 정말 시크릿 그 자체에 대한 책입니다. 책에 나오는 일부 구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대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은 그대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그대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선택하는 것은 그대에게 달려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리차드, 그건 환상이야. 모두 하나같이 환상이지. 시간과 공간은 아주 원시적인 학교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 속에 머물고 있지.
그들은 불이 일찍 켜지는 걸 원하지 않네. 우리는 전체의 삶 가운데 조그만 점 하나를 보고 있을 뿐이며 그 한 점도 허구일 뿐이라네. 어떠신가요? 최근에 제가 겪게 된 일 중에 저의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매직 램프의 비밀 상점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감정으로 경험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영상인데 작년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감정으로 꿈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의 소개를 보고 제가 올렸던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제가 직접 사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생일 선물로 이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홍보 이런 건 아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따뜻하고 간만에 뭔가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소설책을 찾았다는 느낌으로 읽었어요. 감정으로 꿈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환상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그 책은 소설책이지만 제 영상, 즉 감정으로 경험을 살 수 있다라는 저의 영상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은 판타지 소설보다 더 환상적이고 매일매일 즐겁고 새로운 날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